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폭염에 탈진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잼버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온열 질환자 대응과 관련해 온열 질환자 수와 부상 정도를 기반으로 대회 프로그램을 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해 일반 식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특화 음식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폭염에 탈진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최 전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스카우트 대회에선 일반적인 수준이라며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잼버리 개영식을 보기 위해 4만 명이 넘는 잼버리 참가자가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참가자들은 땀 범벅입니다. 지난 2일 밤 진행된 개영식에선 참가자 139명이 탈진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 정도 온열 질환자는 예상했다는 입장. 이 정도의 온열 질환자는 어떤 잼버리를 하든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대규모 인파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환자에 경찰은 인근 경찰서 3곳에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고 소방당국은 잼버리 조직위에 개영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소방당국과 소통착오가 있었고 행사 중단 대피 명령으로 오히려 참가자들이 놀랄 수 있어 행사를 진행했고 불꽃놀이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 전부터 우려된 폭염 피해를 대비하고자 조직위는 덩굴터널 확장 등을 추진했지만 계속 증가하는 온열 질환자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온열 환자가 머물 수 있는 냉방 시설과 침상을 갖춘 적십자의 헌혈 차량도 오늘 5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5개 허브 클리닉에 이런 온열 환자 대비해서 냉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위는 잼버리 병원에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을 충원하고 병상도 15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일 동안 이어지는 폭염 경보에 잼버리 활동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14개시군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은 유지를 하고 다만 야영지에서 벌어지는 그 영내 프로그램은 중단을 했습니다. 조직위가 발표한 폭염 대책은 온열 질환자 발생 사후 대처가 대부분으로 폭염 대피 장소 개방과 같은 사전 예방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사 중단에 대한 질문엔 확답을 피했습니다. 세계연맹하고 상황 협의를 하면서 청소년의 안전에 맞게 잼버리 행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이어지는 12일까지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문화 교류의 날과 같은 대규모 밀집 행사가 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 열린 지난 2일 하루 동안 구급 출동만 3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 운영 중인 잼버리 소방서의 구급차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영장 곳곳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이송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잼버리 소방서는 개영식이 열린 지난 2일 하루 동안 구급 출동 304건, 구조 1건, 응급처치 18건을 처리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폭염 취약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환자 이송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구급차를 기존 30대에서 36대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2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수십 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잼버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은 온열 질환자 대응과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등과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한 뒤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료진과 협업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온열 질환자 등 부상자 수와 부상 정도를 기반으로 대회 프로그램을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구급차를 늘리고 이동병원을 도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고 국무총리 비서실은 전했습니다. 또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은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알릴 것을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늘막과 같은 편의시설 보수 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 군의관 파견 등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참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빌미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또 해당 부지는 본래 관광 레저 용지였지만 잼버리 행사를 추진하며 농지관리기금을 전용해 부지를 졸속 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단체와 전문가가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급조한 간척지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게 스카우트 정신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순창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해 일반 식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특화 음식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쯔양이 순창 고추장 불고기 시식에 나섰습니다. 쯔양이 시식하고 있는 음식은 순창군이 유명 셰프인 이원일 씨를 초청해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해 개발한 특화 음식입니다. 고추장이 진짜 유명한 순창답게 진짜 고추장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고기 두꺼운 고기랑 또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풍미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개발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순창 많이 놀러 오셔서 또 남녀노소 좋아할 맛이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화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은 지역민들은 새로 개발된 음식들이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특화 음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원일 셰프님을 모시고 특화 음식을 만들었는데 고추장 불고기랑 청국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도 좋고 맛도 있어서 뿌듯합니다. 순창군은 쯔양과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 새롭게 개발된 특화 음식과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셰프님 그리고 유명 먹방 유튜버 이런 분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널리 알리려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지금 덤볐습니다. 유명 셰프가 개발한 특화 음식 조리법을 지역민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순창군. 인플루언서를 통해 순창 지역 농특산물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기사들인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배달 대행업을 시작한 박용호 씨. 가게에서 물건을 받은 뒤 오토바이를 몰아 목적지로 향합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니 헬멧 안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특히 차량이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차에 나온 열기와 이게 아스팔트에 나온 열기와 이런 부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더위에 힘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야외 작업 중지 공고 온도를 35도로 정했지만 배달 기사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기준 경남 창원의 최고 기온은 36도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이보다 10도 이상 높은 47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폭염에 노출된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23만 7천여 명. 이에 반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합니다. 또 지역 곳곳을 이동해야 하는 배달업의 특성상 쉼터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 가까운 데 쉬니까 주로 편의점 있는 데 자주 앉아있지. 아무래도 가게 근처에 있는 게 콜 잡기 편하니까. 살인적인 무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배달기사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7월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된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년 전과 비교해 25% 상승한 전기요금 탓에 각 가정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라는데요. 2023년 7월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전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09로 1년 전과 비교해 1.6% 상승했다고 합니다. 둔화세에는 석유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년 전과 비교해 22.3%, 경유의 경우 33.7% 각각 하락하면서 교통과 공업 제품 물가의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경제 전반을 짓눌렀던 고물가 공포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됐지만 전기,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의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상당수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요인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19세 이상 성인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7.4%였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 35.4%, 여자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남자가 약간 높았습니다. 또 이 행복감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또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가 전북 지역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등은 오는 5일 전주시 만성동 카페 심플레이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나아갈 길과 정치 변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간담회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